자,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아직 좀 더러운 친구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브리핑부터 좀 설명부터 할 거니까. 일단, 우리가 진행하는 수업은 수학 상이에요. 그렇죠? 상이 있으면 당연히 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실 고등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는 건데, 중학교 3학년 거에서, 중학교 3학년 거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냥 중등 과정과 고등 과정을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일종의 교두보입니다. 일종의 교두보고, 그럼 고등학교의 메인은 뭐냐면 수학 1과 수학 2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미적분이라는 과목과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마지막으로 이제 기하라는 과목, 이렇게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고등수학 상하예요. 그래서 중학교 거를 잘 모르면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거를 굳이 일품이나 추상위 수학 이런 것까지 다 섭렵하면서 온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당연히 안 돼요. 또 얘가 안 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수학은 기본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과목이에요. 단계가 한 군데가 계단이 없으면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석이라는 교재 자체를 우리가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정석 자체가 그렇게 쉬운 교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학습을 할 수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이해력 및 이제 고등수학 상하를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학교 시험 성적을 좀 준비를 잘 할 수 있죠. 이번 시험 다들 열심히 봤을 텐데, 고등학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건 뭐냐면 중학교 때 이만큼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만큼 하면 되겠지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반에서 그 수학 A 맞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반에서? 보통 10명은 넘지 않을까요? 10명? 10명이니까 한 30%? 30%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게요. 10명이라 했으니까 한 30명 되지 않니? 한 반에? 자, 그럼 30%라고 한다면 여기서 1등급 한 명입니다. 알았죠? 1등급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등급 한 명이에요. A 맞는 10명 중에 한 명이고, 그럼 A 맞는 10명 중에 한 명이 1등급이면 그러면 또 한 2등급은 얼마 정도냐? 2등급이라고 하는 게 반에서 한 3, 4등 정도까지, 한 3등까지가 2등급이에요. 2, 3등까지가 2등급. 여기까지가 딱 1, 2등급입니다. 반에서 3등 안에 들어야지 1, 2등급을 받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반 수학을 제일 잘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든 100점이 아니라 살짝 하나 틀렸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해? 라고 하는 게 유지되어야지 고등학교에서 1등급 나오고, 나보다 잘하는 애가 2명 이상이면 난 1등급은 글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해가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닥친 현실이고, 그래도 좀 희망편을 들려주자면 선행을 한 모든 친구들이 1등급을 받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보통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면 아마 빠르면 이거, 느리면 이거에서 마무리가 될 텐데, 이것까지 선행한 친구들 중에서도 1등급을 못 맞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선행 하나도 안 한 친구들 중에서 1등급을 받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평소에 공부해왔던 습관, 수학을 어떻게 접근해 왔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즉 태도죠. 그냥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숙제 억지로 채워야지, 답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딱 이런 습관이면 고등학교 때 망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풀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럼 고등학교 선행 안 하더라도 1등급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선행을 하는 목적은 뭐냐? 그런 습관 좀 일찍 가지자는 거야. 생각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그런 것 좀 일찍 가지자고. 중학교 때는 난이도가 어려운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적당히 요령껏 풀면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수학은 그런 게 안 되는 게 더 많으니까 어떻게 차근차근 접근하는지를 조금 더
공부해보자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뭐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하필 또 첫 단원 자체가 중학교 거랑 관련이 깊은데 얘 또 녹록지 않아서. 자, 일단 책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정석을 처음 보니까, 그쵸? 사례 좀 볼까요? 3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차례 뭐 15장까지 존재하는데 15장까지 우리가 지금 여름방학 끝나고도 한 8월 말까지 이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개학한 다음에도 한 2주 진행하는 거겠죠? 이때까지 이걸 다 끝낼 건데 아마 그 전에 끝나긴 할 겁니다. 한 1, 2주 정도는 복습을 할 계획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 정석의 특성상 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과하다고 생각되는 그 단원이 몇 개 있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넘기겠습니다. 알았죠? 과감하게 넘기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15개의 단원 중에 뭐 한두 개 정도는 좀 띄엄띄엄 할 거라서 사실상 한 13, 14개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한 페이지만 더 넘기면 한 7페이지 쪽을 잠깐 보면 정석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예요. 좀 기존에 풀었던 교재랑 많이 달라서 우리가 고등학교 문제집은 기본적으로 개념서, 그리고 유형서, 그리고 심화서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정석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즐겨하던 쎄는 여기 들어있고요. 이제 심화의 일품 혹은 블랙라벨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정석은 말 그대로 개념이에요. 개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쌤 같은 거에 익숙하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 줄로 띡 써있고 그거에 대해서 해설이 전혀 없는. 근데 정석은 그렇지 않아요. 개념을 줄글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이 개념이 이해가 안 간다면 나한테 물어봐도 좋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뭐 최대한 해설을 해줄 테니까. 혼자 공부하다 좀 막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줄글을 읽으려고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 읽으려고 해야 돼요. 이거 기니까 읽기 싫을 수 있어요. 책 평소에 안 읽었던 친구면 더 힘들겠죠. 근데 이런 거 안 읽어 버릇하면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져요. 어쨌든 공부 습관을 좀 바꿔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보통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친구들한테 가장 이제 당부하는 거는 좀 글을 읽어라 라는 건데 한 3줄 이상 넘어가면 글을 읽기 싫어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이 아니죠. 좀 많죠. 그런 태도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실 수학 공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어를 못해요. 그게 진실입니다. 수학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국어를 못해서 수학을 못해. 문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부지기수예요. 물론 여러분들 정도로 공부해도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런 게 좀 낮지만 그렇다고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줄글 같은 거 읽어버릇하려고 해야 되고 알았죠? 그래서 이건 이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개념이 기본적으로 줄글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제라는 개념과 유제 그리고 연습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를 숙제로 제시할 겁니다. 알았죠? 일반적으로 이 유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한 12페이지 기본 문제라고 써있죠? 예제 대신에 기본 문제는 선생님이 할 거예요. 내 거. 유제랑 연습 문제가 여러분 겁니다. 숙제로 할 거고 기본적으로 그 중등부에서는 칠판식을 많이 하진 않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다 칠판식으로 할 겁니다. 숙제는 공통적으로 내고 공통적으로 질문 받고 칠판에서 설명한 다음 다시 기본 문제 풀면서 개념 설명하면서 공통적으로 판서식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물론 이 수업 자체가 이런 수업 방식이 좀 낯설다고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충을 따로 잡아서 개별적으로 질문 받더라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유제랑 연습 문제가 이게 좀 난이도가 확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센 B단계. 근데 얘가 센 BC가 섞여 있어요. 난이도가 너무 차이 나서 좀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센 AB, 센 많이 풀 테니까 여기 BC. 이게 좀 빡셀 것 같아서 중간에 프린트를 좀 제시할 거예요. 프린트는 웬만하면 B, AB 정도, 그러니까 좀 더 보완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정도가 숙제로 제시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러면 또 좀 숙제가 많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그런 거는 여러분 일단 하는 거 보면서 조금씩 조절하도록 하죠. 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다 따라오는 건 아니니까 맞춰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업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개념 설명하고 기본 문제 풀고 관련된 유제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오고 그 다음 질문 받고 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좀 진행해보죠. 각설하고 좀 많이 떠들었네요. 일단 첫 시간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이 뭐예요? 뭐 항 많으면 다항식이죠, 그렇죠? 항이 여러 개 있는 시간. 그렇죠. 항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럼 항이 여러 개 있어. 걔네들을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다? 연산을 할 겁니다. 근데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연산이잖아, 그치? 그거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자,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더하고 뺄 거냐에 대해서 미리 뭐부터 하자?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정리가 뭐냐면 두 가지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림차순이라는 것과 두 번째가 오름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식을 정리해야지 더하든 빼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정리를 하는 방법이 내림차순, 오름차순인데 말 그대로 이해해 주면 됩니다. 내림차순은 내려가는 순서야. 뭐가? 차수가.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한 걸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뭐예요? 차수가 올라가는 순서대로 정리한 게 오름차순입니다. 뭐 잘 쓰지 않아요. 보통 이거 씁니다. 여러분 2차 방정식 쓸 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썼잖아. 그치? 똑같아요. 내려가는 순서대로 웬만하면 정리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그냥 차수 내려가는 대로 정리하면 되는 게 뭐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섞여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9페이지에 위에 있는 식을 하나 보도록 하죠. P라는 애가 2x 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3y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빼기 3 이런 식으로 섞여 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할 거냐라고 할 때 기준을 잡습니다. x든 y든 기준을 하나 잡아요. 뭘로 할까요? x로 해봅시다. 자, 그럼 이 x에 대한 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 몇 차예요? 2차요. 얘는? 1차. 얘는? 2차. 상수입니다. 알았죠? x에 대한이니까 x가 없죠? 상수. 얘는? 얘는? 상수. 네, 상수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2x제곱 1차가 두 개 있죠.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3y-2의 x 더하기 3y제곱 더하기 4y 빼기 3 이렇게 2차끼리 1차끼리 상수끼리 정리해서 써주면 됩니다. 뭐 괄호를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상수는. 근데 이 개수는 반드시 써줘야겠죠. 일종의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묶어서 써줘야 됩니다. 이게 x에 대한 내림차순이에요. y에 대한 내림차순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가 몇 개 섞여 있든 기준만 잡고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1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더하기 빼기를 진행할 거예요. 사실 뭐 이 정도면 무시하는 거죠. 연산의 기본 법칙, 다항식의 덧셈, 뺄셈 뭐 이런 거는 사실상 무시하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11페이지에 있는 보기 2번을 한번 볼게요. 보기 2번 11페이지 중간에 있죠. 이게 5x제곱 y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2x제곱, 그리고 q라는 애는 어떻게 돼요? 2x 세제곱이죠. q라는 애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2x y제곱,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 p랑 q를 더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더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를? 동류항끼리, 더하기든 빼기든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 그치? 동류항을 찾습니다. 누구랑 누가 동류항이냐? 얘랑 얘랑 동류항. 또 얘랑 얘랑 동류항. 이 둘은 어때요? 이제 동요 아니에요. 동류항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동류항끼리 계산해주고, 동류항끼리 계산해주고, 이거는 그냥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이게 기본인데, 만약에 이거 둘 다 y로 할까요? y에 대한 2차,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2y 제곱 더하기 5x 제곱 y 더하기 2x 세제곱이고, 그쵸? 2x y 제곱이 아니죠. y 제곱이 둘 다 있잖아, 그치? 2x 빼기 3의 y 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이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y에 대해서 내림차순했기 때문에 동류항은 y를 기준으로만 봅니다. 그럼 이 둘을 더하면 2x-1의 y제곱, 이 둘은 뭐 더할 게 없죠. 더하기 5x 제곱 y, 뭐 더하기 3x 세제곱, 이런 식으로도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누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없으면 그냥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고, 기준이 없다면, 아니,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첫 시간이라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자, 12페이지에 기본 문제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어요. A라는 애가 x제곱 y 더하기 3y 세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B라는 애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더하기 3xy 제곱, C라는 애가 마이너스 xy 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y 세제곱. 자,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뭐 보면은 웬만한 건 다 동류항이 있죠. 그쵸? 섞으면. 동류항끼리 뭐 계산을 해볼까요? x 세제곱 동류항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x 제곱 y는 동류항 있어요. x 제곱 y, 그리고 여기 하나, 그렇죠? x y 세제곱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xy 제곱 동류항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주황색, 다시 보라색끼리 계산하면 3x 세제곱, 그 다음 주황색끼리 계산하면 지워지죠. 그리고 연두색끼리 계산하면 2xy 제곱, 그 다음 노란색끼리 하면 4y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뭐 2번에 a-b-ec 이런 것도 똑같이 하면 되죠. 너무 간단해서 맞지? 이거까지는 생략을 하죠. 첫 시간에 좀 설명할 게 많아서.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 이야기할게요. 지수법칙 혹시 모르는 친구 있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 곱하면, 밑이 같을 때 곱하면 어떻게 한다? 지수끼리? 그렇죠, 더하는 거죠. 나누기는? 빼요. 빼요? 그냥 빼면 다 돼요.
얘는 a의 x 더하기 y제곱. 그리고 a의 x제곱의 y제곱은 a의 xy제곱. a의 b의 x제곱은 a의 x제곱 b의 x제곱. 그쵸? 마지막으로 뭐?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어떻게 해요? 빼기지, 맞지? 빼기가 기본인데,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죠. 뭐가? a 제곱에서 a는 나눌 수 있잖아? 근데 a 제곱에서 a 다섯 제곱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기 하면 뭐, 어떻게 해? 지수끼리 어떻게 뺄 수 있어? 3, 2에서 5 빼면 뭐야? 마이너스 3. 그렇게 써도 돼? 아니, 고1 때, 고2 때는 돼요. 고1 때는 안 됩니다. 알았죠? 고1 때는 안 돼요. 고2 때는 됩니다. 이런 거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눠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x가 y보다 클 땐 ax-y제곱. x랑 y랑 똑같을 때는 x가 y보다 작다면 a의 y-x제곱분의 1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쵸?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뭐 이거 바탕으로 우리가 곱하기를 진행할 수 있대요. 근데 곱하기는 사실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죠. 곱셈 정리. 그치? 곱셈 공식. 곱셈 정리라고 말하면 안 되죠. 곱셈 공식. 하나씩 불러볼까요? 유원이부터? 그냥 아는 거 하나만, 하나씩만 몇 개 안 되잖아. 네. 그 다음에 나 아직 얼굴이랑 이름이 매치가 안 돼서 은찬이가 말해볼까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요. 네. 그 다음 정훈이? 네. 그 다음 채윤이? 네. 그 다음 채윤이? 방금 얘기한 거잖아. 다른 거. 다른 거. 응? 갑자기 질문하니까 너무 낯설어져요? 뭐 이거 있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 정도? 맞지?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ab 이런 식으로 쓰는 거 하나 더 있죠? ax 더하기 b, bx 더하기 cx 더하기 d 그럼 ac x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 x 더하기 bd 맞죠? 그렇게 하는 것 정도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치?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서 외우자고 한 거고,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라고 해서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전개해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 어떻게 해요? 어, 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전개를? ac랑 ad랑. 이렇게 화살표 하나씩 그려가면서 맞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물어볼 건 이거죠. 얘는 어떻게 전개해요? 얘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똑같이? 분배 법칙이 이거 어떻게? a, d, a, a, f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주고 하나씩 연결해주고 하나씩 연결해주고 이렇게 다 일일이 전개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전개할까요? ab랑 cd를 먼저 곱한다. 그거 말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걸 한 번에 전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두 개 하고 하는 게 기본이야. 중학교 때 그렇게 했지. 근데 그거 말고 네. 어떻게 할 수도 있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괄호에서 하나씩 골라서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골랐어요. 이쪽 괄호에서도 하나 고르죠? 그럼 이쪽 괄호에서도 하나 골라요. 그래서 AC 하나. 네. 그럼 AC 다음에 또 누가 될 수도 있어? F가 될 수도 있죠? AC, F.
맞아요? 그 다음 A와 D랑 E를 고르면 A, D, E. A랑 D랑 F를 고르면 A, D, F. 그 다음 B랑 C랑 E를 고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B, C, E. B랑 C랑 F를 고를 수도 있죠. B, C, F. 그 다음 B랑 D랑 E를 고를 수도 있죠. B, D, E. 마지막으로 B, D, F까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중학교 때 했던 거에서, 맞죠? 중학교 때 했던 거에서 조금씩 심화를 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그 심화가 쌓이면 또 어느 순간 확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들겠죠. 자, 그래서 곱셈은 기본적으로 분배 법칙이 맞고, 분배 법칙이 맞는데,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거에서 조금만 더 심화를 해서 하는 법까지 생각을 해두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했으니까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나누기죠. 이 나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쵸?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나누기 비스무리한 걸 배우긴 했습니다. 뭐죠? 나누기 비스무리한 거 배웠잖아. 니네 시험범위였잖아. 인수분. 그렇죠. 인수분해가 나누기 비스무리한 거지. 근데 어떤 나누기를 하는 거야? 나머지가 없는 거. 그치? 예를 들어 너희가 그런 거 언제 했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소인수분해죠. 그 소인수분해가 그렇잖아. 12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됐잖아. 그치? 뭐가 없어요? 나머지가 없죠. 네. 근데 내가 11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써져? 2 곱하기 2분의 11이다. 나머지가. 뭐라고? 나머지가 있어요. 자연수로. 그러니까 11을 2로 나누면 네. 목과 나머지가 얼마죠? 목이고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그치? 맞아요. 어떤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나눗셈에 관한 항등식 관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에어컨 밑에 있는 자리 좀 추워요. 만약에 추우면은 자리 이동하거나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 그 자리 지금 채윤이 옆자리 이렇게 해서 좀 추울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나누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이번에 배운 거는 인수분해, 소인수분해의 확장판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나머지가 있는 애를 나누기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x제곱을 x-1로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나누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나누기 처음에 어떻게 했니? 나누기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어? 11 나누기 2 어떻게 썼어? 지금 뭐 암산으로 되지만 쓰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눗셈 기호 써서 했잖아. 그치?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가져와요. x제곱 쓰고 나누기 x-1 씁니다. 초등학교 때 했던 나눗셈과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건 얘는 신경 쓰지 않아요. 최고차항들끼리만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x제곱은 x에다가 뭘 곱해야 똑같아질까요? x에다가 뭘 곱하면 x제곱이 돼요? 그럼 x를 위에 씁니다. 그리고 얘랑 얘를 곱한 걸 밑에 써요. 그럼 위에서 아래를 뭐 해줘야 돼요? 빼줍니다. 원래 나누기 할 때 뺐잖아. 그치? 그럼 이 x를 x-1로 나눌 거예요. 그럼 여기 x에다 뭘 곱하면 x가 되죠?
그렇죠. 그럼 플러스 1을 곱해줘요. 그러면 x 빼기 1. 그럼 위에서 아래로 또 빼면 얼마야? 1이죠. 어때요? 1은 x에다 뭐 곱해야 1이 돼? 그딴 거 없죠. 무슨 말이냐면 차수가 얘는 몇 차야? 0차. 얘는 몇 차야? 1차죠. 차수가 작아지면 거기에서 나누기를 멈추고 우리가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x제곱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얼마? 1이다. 이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똑같죠? 초등학교 때 했던 거랑. 그치? 다른 게 아예 없어. 그럼 살짝만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어떻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빼기 3을 뭐로 나눌까요? 2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볼까요? 자, 아까처럼 뭐만 따져준다? 최고창의 차수들끼리만 비교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다 얼마 곱해야지 2x 세제곱 돼요? 그럼 x제곱을 써줘요. 그러면 이제 전체랑 곱해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자, 위에서 아래 뭐 해요? 빼는 거죠. 얘랑 얘만 빼주면 되죠.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있지도 않은데, 맞지? 그러니까 얘까지 써줄 필요가 없잖아. 2x 제곱 더하기 5x 이것만 써줘도 괜찮죠. 이것까지 쓸 필요 없으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럼 이제는 얼마가 필요해요? 여기다 얼마 곱해야지 2x 제곱이 돼요? S. 그래서 더하기 x. 그럼 위에서 아래 빼면 얼마예요? 8S. 빼기 3. 자, 그럼 8x는 얼마가 필요해요? 4. 더하기 4. 그러면 8x 빼기 12가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원했던 게 이게 아니라서 숫자 좀 바꿀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서는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나머지는 무조건 자연수 아니면 0뿐이어야 됐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차수만 얘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개수가 유리수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이걸 3이라고 썼잖아? 그럼 여기 2분의 3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상관없어요. 루트도 가능하고 다 됩니다. 루트는 웬만하면 안 나오긴 하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는 BQ 더하기 R이라는 나눗셈에 관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좀 번거롭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일이 쓰는 게 귀찮지 않니?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나눗셈을 조금 편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좀 이 상황만 한번 가져올게요. 이 상황은 좀 그런가? 이걸로 하죠. x제곱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1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개수만 보고 따집니다. x제곱이라는 것은 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이라고 쓸 수 있다면 거꾸로 나눗셈 우리 소인수 분할할 때 원래 이렇게 하잖아, 그치? 이렇게 거꾸로 나눗셈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x-1로 나누고 싶은 거잖아? 그럼 뭐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1이었나요? 이건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데 얘가 0이 되는 값 여기다 x에다 뭐 대입하면 0 돼요? 1이죠. 그럼 그 1을 왼쪽에 써주고 처음 건 그대로 그 다음에 이 둘을 곱한 걸 여기다 그리고 둘을 더하고 곱한 걸 여기다 둘을 더해서 이 맨 마지막 걸 나머지라고 생각하고 얘를 몫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몫은 뒤에서부터 차수를 붙여가는 형태로 얘는 1이고 얘는 1 곱하기 x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몫이 x 플러스 1 나머지가 1인 게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방법을 우리가 조립제법이라고 불러요. 어떤 다항식 px를
ax 플러스 b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눌 때 활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조립제법이라고 말을 해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뭘로 할까? 식을 좀 키워볼까요? 그래. x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봅시다. x 5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볼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 x 5제곱 마이너스 1은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거를 얘 0으로 만들어주는 값 얼마야? 1을 써주면 그 처음 건 그대로 곱해서 1, 둘 더하고 곱해서 1, 둘 더하고 곱해서 1, 둘 더하고 곱해서 1, 둘 더하고 곱해서 1, 둘 더하면 0. 근데 나머지라 했죠. 나머지가 0인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해요? 그렇죠.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x 5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0차, 1차, 2차, 3차, 4차 4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이렇게 써지면 나머지가 즉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뭐 대단한 내용이 있진 않아요. 그쵸? 대단한 내용이 있진 않은데 이게 좀 새로운 내용이라면 새로운 내용이죠. 곱하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나눗셈과 조립제법은 조금 새로울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 2번, 3번, 4번, 5번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가 곱셈 공식 이야기하면서 뭐 오늘 수업 마무리 되겠죠? (3학년) 학교가 몇 시쯤 끝나죠? 다음 주부터는 대체 수업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다음 주부터 시험 봅니다. 알았죠? 네. 매 시간 시험 볼 거예요. 매 시간. 첫 시간은 뭐 공부한 게 딱히 없으니까 오늘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외워야 될 거 시험 볼 거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 했잖아요. 그쵸? 질문을 할 거죠. 뭐 다 100점 맞는 사람은 없을 거야. 당연하죠. 그래서 어쨌든 질문을 할 거면은 그 질문한 것 중에서 몇 개 뽑아서 그 다음 시간에 시험 봅니다. 알았죠? 원래 여러분들 이제 숙제 해와서 질문하면 그 질문한 거 오답 노트에 썼죠? 네. 그렇지? 그 오답 노트에 쓴 것들만 복습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보충할 겁니다. 매 시간. 알았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아요. 복습만 하면 돼. 복습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잖아요. 똑같이 낼 거예요. 뭐 심지어 숫자도 안 바꿀 겁니다. 그냥 진짜 복붙해서 붙일 거야. 단 문제는 항상 서술형입니다. 단답형은 취급하지 않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풀이가 틀리면 틀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나누기 해달래요. 나누기는 이거 뭐부터 계산해야 되니? 나누기 지수. 응? 거듭 제곱 먼저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8분의 1 x제곱 y 세제곱 나누기 계산하면 얼마야? 16분의 1 x 6제곱 y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 곱하기 이거 세제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X 6제곱. 그래서 6제곱 마이너스 y의 9제곱 이렇게 되죠. 자, 나누기 어떻게 계산해요? 나누기 어떻게 계산해? 곱하기 역수, 그렇죠?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 6제곱, 6제곱 날라가고 제곱이랑 이거 지수만 날라가면 되고 8분의 1이랑 얘랑 날라가고 그러면 마이너스 54에 x의 제곱, y의 10제곱 이렇게 되나요? 질문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랑 돼요. 네. 이렇게 2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죠. 기본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A 동그라미 빼기는 B는 A 빼기 3B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새롭게 약속을 했습니다. A 곱하기 동그라미 B는 A 더하기 B 곱하기 B 이렇게 썼대요. 이렇게 새롭게 약속을 한 거고 그 다음에 P라는 애를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y 더하기 3x 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쓰고 Q라는 걸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y 더하기 xy 제곱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는 풀이가 다 적혀 있어요. 밑에 보면 알다시피 맞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뭐 중요하다고 하는 거나 그런 것들만 따로 뭐 줄을 그어도 되고 거기 옆에 주석을 달아도 좋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풀 때 참고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풀이했던 것들 어떻게 풀었는지를 복기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보려고 필기 옆에 간단하게 해설 이런 것들을 뭐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냥 선생님 푸는 거 일일이 노트에다가 적어도 괜찮은데 뭐 그러면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뭐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기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설 정도는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자, P 동그라미 빼기 Q 동그라미 곱하기 Q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당연히 괄호 먼저 해야 되잖아, 그치? A, P 동그라미 빼기 Q는 뭐야? 얘에서 이거의 뭐를? 를 빼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 먼저 계산을 하면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y 더하기 3x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에서 3배 해주면 얼마죠?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y 더하기 3xy 제곱 이걸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똑같은 건 지워지고 마이너스 y 세제곱 이것만 남습니다. 그럼 난 이게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과 q만 곱하면 되죠. 근데 q가 뭐야? 동그라미 q는 뭐니? 얘랑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q를 더하고 곱하기 q하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랑 q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y 더하기 xy 제곱 더하기 빼기 y 세제곱 이거랑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y 더하기 xy 제곱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네. 왜 이따위로 써있냐? 자, 그러면은 먼저 잠깐만 Q P P의 3배를 뺐고 뭔가가 요상하게 된 것 같은데? 뭐 잘못 쓴 거 있나요? 여기를 잘못 썼구나. 뭔가 답이 너무 복잡하게 나와서 잡을 때 여기 2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가 2이고 그럼 이걸 뺐을 때 마이너스 x제곱 y가 되고 그래서 여기 q랑 더하면 얘가 지워지죠. 네, 이것만 남죠. 네, 이러면 좀 잘 나오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하나 다 전개하는 거예요. 그쵸? x 4제곱 y 제곱
x 세제곱 y 세제곱 x 제곱 y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y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4제곱 마이너스 x y 5제곱. 그러면 얘랑 얘가 지워져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복잡하죠. 생긴 게 조금 복잡하다. 자, 기본 문제 4번 보도록 해볼게요. 기본 문제 4번 보면 조립제법을 써서 구해달라 했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20x 마이너스 1을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달라. 우리가 몫은 보통 qx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r이라고 써요. 자, 조립제법 써달라 했으니까 이렇게 써줍니다. 얘 0으로 만들어주는 값 얼마예요? 3이. 그래서 3을 이렇게 써주고 처음 건 어떻게?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2를 곱하고 그 다음 더해주고 곱하고 더해주고 곱하고 더해줘요. 그럼 얘가 나머지죠. 그치? 그럼 몫이 얼마야? 이걸 써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되죠. 맞아요? 얘가 몫이야? 네. 이상하죠? 뭐가? 2x 제곱이랑 2x를 곱하면 얼마예요? 4. x 세제곱이죠. 안 맞잖아. 왜 안 맞지? 아까 전에 조립제법 뭐라고 했냐면 조립제법은 애초에 생겨먹은 게 이거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형태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조립제법 이렇게 썼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x-3으로 나누면 이라는 전제가 깔려버리는 거야. 2x 빼기 6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x 빼기 3으로 나누는 거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몫과 나머지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qx와 r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살짝 수정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걸 봅시다.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건 초등학교 때 했나? 43을 8로 나누면 나머지가 몫이 얼마죠? 5. 나머지 얼마야? 3이죠. 자, 내가 이걸 4로 나눌게. 몫이 어떻게 돼요? 10. 나머지는? 자, 이게 절반이 됐죠. 그럼 몫이 어떻게 돼? 2배가 되죠. 그치? 그쵸? 내가 100만 원을 너희한테 나눠줄 거야. 무슨 생각이 들어? 아, 여기서 2명만 없어지면 내가 50만 원 갔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생각 안 해? 하겠지. 야, 넷이서 나눠 가지면 25만 원인데 2명이 지워지면 50만 원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8일 때는 5가 되지만 4일 때는 10이 된다고. 그쵸?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이 숫자를 사는 거랑 똑같다는 건데 이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20x 빼기 1을 x-3으로 나눴을 때는 몫이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에 나머지가 5인데 내가 원하는 건 2x 빼기 6.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둘 무슨 관계예요? 곱하기 2 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나누기 2를 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써주고 나머지가 5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질문 있어요? 질문?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기본적으로 x-알파로 나누는 것만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문제에서 물어본 게 2x-6으로 나누는 거다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수정을 조금 해줘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거고, 그렇죠?
자, 기본 문제 5번 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5번 어떻게 하냐면 좀 특이할 수 있어요.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건데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라고 되어 있다. 근데 얘를 내가 뭔가 x-2가 주구장창 이렇게 써있잖아. 맞지? 이렇게 표현하고 싶대. 그때 이 a, b, c, d를 구해달래요. 이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2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이면 x세제곱, x제곱, x 숫자 이렇게 써있잖아. x-2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x-2의 세제곱, x-2의 제곱, x-2 더하기 상수항 d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보통 사용한다는 겁니다. 얘를 개수들을 쓰고 조립제법을 하는데 0이 되는 값으로 조립제법을 해요. 4 더하고 10 더하고 12 더하고 17 그리고 한 번 더 해요. 그대로 쓰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대로 쓰고 곱하고 더하고. 자, 이렇게 썼을 때 얘가 문제에서 말하는 D, 얘가 문제에서 말하는 C, 얘가 문제에서 말하는 B,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A다. 이렇게 된대요. 자, 왜 그러냐? 뭐야? 첫 번째 상황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첫 번째 상황에서 의미하는 거를 흰색으로 써보면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애를 위에다 쓸까요?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괄호로 써도 되겠는데? 더하기 17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라는 애를 얘를 x-2로 나누면 몫이 2x 더하기 9고 나머지가 24다. 이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빨간색을 쓰면 여기 2구라고 써있죠. 2x 더하기 9를 x-2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3이다.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자, 이걸 한 번에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돼요. x-2 x-2 더하기 24 x-2 더 곱하기 2 더하기 13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요 빨간색이 여기에 써있는 바로만 이제 색깔만 맞춰볼까요? 여기가 빨간색이고 노란색이 여기인 거예요. 그쵸? 노란색 x-2 곱하기 2x 플러스 9 더하기 24. 그쵸? 빨간색은 x-2의 2배 더하기 13. 흰색은 x-2 그리고 노란색이 이렇게 써있고 더하기 17 이렇게 써있죠. 자, 빨간색부터 전개를 해볼게요. 요거 이렇게 전개해주면 저거 에어컨 소리예요. 알았죠? 자주 들릴 겁니다. 그러려니 해주기 바라요. 전개했을 때 2x-2의 제곱 더하기 13의 x-2 더하기 24 더하기 17 이렇게 써지고 자, 마지막으로 이걸 한 번 더 전개해주면 2의 x-2의 세제곱 더하기 13의 x-2의 제곱 더하기 24의 x-2 더하기 17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가 A, B, C, D인데
A, B, C, D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냥 주구장창 2로 조립제법 쓰자. 나오는 나머지들이 차근차근 D, C, B, A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이 n이라는 애가 다시 써보면 2에 x-2의 세제곱 더하기 13에 맞나? 제곱 더하기 24에 x-2 더하기 17인데 여기 x에다가 2.01을 대입하면 n이라는 애가 2 곱하기 0.01의 세제곱 더하기 13 곱하기 0.01의 제곱 더하기 24 곱하기 자, 이거 전기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17.24130이 이렇게 써지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0.23 여기가 0.0013 여기가 0. 하나, 둘, 셋, 넷, 다, 2 이렇게 되니까 17.24130이 이렇게 써집니다. 이해가나요? 네. 자, 10분 쉬었다가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죠. 네, 쉬세요. 원래 쉬는 시간 없으니 중등부? 네. 아, 그래?